수학적인 구조는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C 회로를 잘 풀 수 있으면 RL 회로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RC 회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C 회로는 말 그대로 R과 C, 즉 저항과 축전기로 이루어진 회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회로의 경우,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나 또는 축전기에 쌓이는 전하량이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는지 이런 걸 보게 되는데, 특히 여기 이제 먼저 교재에 제시되고 있는 건 충전기의 충전 과정이 먼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면 70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회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고 전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류전원. 세 개의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스위치를 여기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전원이 인가되겠죠. 이 RC 회로에 전원이 인가되는데 그때에 키르요프의 법칙을 적용해서 즉 이 전위차 또는 전압에 관련된 식이 되겠죠. 이거는 전원에서 가해주는 전압이 저항에도 걸리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축전기에 이렇게 걸리는 전압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E는 C분의 Q 더하기 IR 이렇게 되는데 이 IR이 바로 이 값이 V 즉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죠. V는 IR 그렇죠? 이렇게 되고 축전기 양단의 전압은 이제 C분의 Q가 됩니다. C분의 Q. 여기서 Q라고 하는 건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가 되겠죠.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가 플러스 Q 여기 편이 아니구나. 여기 이제 플러스 Q 왼쪽에 이제 플러스 쪽에 플러스가 전하가 여기 양전하가 여기에 이렇게 축적이 되고 반대쪽에 음전하가 이렇게 쌓이겠죠. 그래서 이 안에 쌓여 있는 전하량의 값이 이제 Q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단의 전위차,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가 V는 C분의 Q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이제 T는 0에서의 전류가 되는데 T는 0이라는 얘기는 축전기의 전하가 이제 막 쌓이기 시작하는 스위치가 연결된 그 순간이겠죠. 그 순간은 이제 시간을 0으로 잡고 그때는 축전기가 완전히 비어 있었겠지. 처음에 비어 있는 상태의 초기 조건을 비어 있다고 가정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얼마든지 처음에는 잘 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따라서 이 축전기에는 전압 강화가 없을 테니까 축전기에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을 테니까 저항에 의해서만 전류가 처음엔 제어가 되겠죠. 그 전류는 그냥 R분의 전압이 됩니다. I는 R분의 입실론. 입실론은 전원의 기전력입니다. 전원의 전압. 그래서 축전기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도선으로 이어진 것과 같아요. 그죠? 그래서 I는 그대로 R분의 2가 됩니다. 이게 이제 초기 전류입니다. 초기 전류. 그러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축전기에 그때부터 전하가 쌓이게 되겠죠. 마치 비어있는 풍선에 공기 주머니에 처음에는 공기가 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풍선이 부풀어져서 내부에서 압력이 있겠죠. 밖으로 나오려는 압력이.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쉽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선은 점점 팽창이 되고 들어가는 이 흐르는 전류 공기의 양은 줄어드는 것처럼 축전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전기가 처음에 비어 있을 때는 저항에 의해서만 이렇게 전류가 I는 R분의 2라는 전류가 흐르게 되지만 축전기의 전하가 들어 차이기 시작하면 이 축전기 자체의 전압에 의해서 축전기가 이제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줄어들고 이 흐르는 전류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분리량을 보면 이제 Qmax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축전기에 들어가는 전하량의 최대값이에요. 이 축전기에 들어가는 전하량의 최대값은 축전기에 전하가 쌓여서 꽉 차면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때 꽉 찬다는 얘기는
들어가지 않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을 테니까 여기에는 전압이 0이겠죠. 전류가 0이면 IR에서 I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즉 전류가 0이 될 때까지 전압가 꽉 차게 되고 그러면 이 축전기 양단의 전압이 전원의 전압하고 같아지겠죠. 모든 전압은 전원의 모든 전압은 축전기에 다 걸릴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Q는 CV가 되는데 축전기의 전압이 그대로 이 전원의 전압하고 같아질 테니까 CV에서 C 입실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 28.12식은 초기에 T는 0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아래 28.13식은 시간이 이제 아주 많이 지났을 때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고 축전기의 전압가 꽉 차 있을 그 순간에는 축전기 전하량이 C2가 된다는 얘기예요. C 입실론. 이렇게. 이런 조건들을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종, 이건 초기. 대신에 여기도 전류값, 여기는 전하량 값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미리 해석을 해보고 그 아래에는 이게 전류죠. 전류와 전하량 사이의 관계가 I는 dQdt입니다. 그렇죠? I는 dQdt. 그래서 축전기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축전기가 있을 때 여기에 도선이 있고 전하가 여기 쌓이겠죠. 그때 이 안에 쌓이는 전하량을 우리가 이제 한쪽에는 플러스 Q가 여기 있고 다른 한쪽에 이제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전하량이 쌓이겠죠. 그러면 전하가 쌓인다는 얘기는 전하가 여기를 이렇게 이제 흘러왔다는 얘기예요. 도선을 타고. 그렇죠? 이때 흐르는 전류가 이 Q의 변화율의 변화율과 같은 거죠. 자, 여기에 쌓이기 때문에, 즉, 이렇게 Q가 와서 쌓였기 때문에 쌓이는 거고, 그 흐르는 그 비율, 시간에 대한 비율이 바로 전류의 정의예요. 전류는 dQdt가 됩니다. 정의 또는 Q와의 관계식이죠.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식에서 여기 중간에는 Q에 대한 식이고, 여기는 Q에 대한 식이고, 마지막 항은 I에 대한 식인데, 이게 이제 다른 식이 아니라, 바로 이 I가 Q의 미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I는 dQdt가 되는 겁니다. I는 dQdt. 그래서 그 식을 다시 써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식은 E- 이렇게 E에 대해서 쓴 건데, 아래에 있는 식은 이 I에 대해서 쓴 거예요. I. dQdt. I에 대해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써보면, I는 R분의, 있죠. 양변을 R로 나눠서 R분의 E 마이너스 RC분의 Q가 되겠죠. R로 나누면. 그래서 그대로 요식이 되는 겁니다. I는 R분의 입실론 마이너스 RC분의 Q.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걸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요. 우변은 Q에 대한 식이죠. 좌변은 Q를 한번 시간으로 미분한 거예요. 그리고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까 저기 강의표에 보니까 여러분들 교과과정 보니까 이번 학기에도 공업수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공업수학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게 바로 미적분이죠. 미적분에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수식을 만족시켜주는 Q를 풀어내면 돼요. 그 과정이 교재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RC로 통분해서 RC분의 C 입실론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이게 어차피 이건 이제 본래는 이렇게 돼 있던 건데 분모 분자에 다 C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분모를 RC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RC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Q에 대한 식은 이제 여기 있고 얘는 여기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한쪽으로 보내주고 DT를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요걸로 양변을 나눠주는 거죠. 요걸로 양변을 나눠주면 이렇게 이제 Q-C 입실론으로 나눠주고 DQ가 되고 또 양변에 DT를 곱해줘요. 요거는 이제 양변을 곱해주는 겁니다. DT로. 그래서 좌변은 DT가 이제 곱했으니까 통분이 돼서 없어지고 우변에 이제 DT가 여기로 왔죠. DT가 여기로 왔죠. 그렇죠? 양변을 곱해져서. 이렇게 이제 그냥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좌변이 이제 Q에 대한 식이 됐죠. 완전히 Q에 대한 식. 우변은 시간에 대한 식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이제 변수 분리라고 합니다. 변수 분리.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 풀 때
변수 분리에 의한 미분 방정식 하면 좀 쉽게 식을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양변이 이제 미소 변화량 dt와 dt의 식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합니다. 이때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t는 0일 때, 즉 처음에 축전기의 전하는 비어 있다면 0이겠죠. 그죠? 초기에. 그래서 t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시간을 재서 나중에 어떤 시간 t가 됐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시간 t가 됐을 때 왼쪽에는 q에 대한 식이잖아요. 좌변은 q도 처음엔 제로죠. 이게 초기 조건이에요. 처음에 0에서 시작해서 그럼 나중에 전하가 축전기에 쌓이니까 나중 전하량이 얼마냐? 그때의 전하량을 q라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q를 푸는 과정이에요. 이제 q와 t 사이의 관계를 푸는 과정입니다. 결국 qt가 즉 시간에 따라서 축전기의 전하량을 함수를 구해보자 이런 얘기죠. 시간에 따른 축전기에 들어가는 전하량의 값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미분식을 풀면 되는데 이렇게 q-c q에 대한 다항식 분의 dq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올 수 미분이 이렇게 되는 원함수는 로그 함수죠. 로그 q-c2가 될 겁니다. 물론 이 식이 q-c2를 로그 q-c를 미분하면 q-c2분의 1이 나와요. 그렇죠? 이거를 다시 한번 중간 과정이 조금 생략됐으니까 써보면 ln 이게 아니라 ln q-c2가 되겠죠? c2 이제 마우스로 써서 잘 안 써지는데 요거를 적분 구간이 0에서부터 q까지죠. 그 우변은 그냥 rc분의 그냥 t가 되잖아요. 우변은 뭐 별거 아니니까 마이너스 rc분의 t에 0 나오면 그냥 0이니까 rc분의 t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본래는 0에서부터 t까지 이렇게 적분해주면 되겠죠. rc분의 1은 상수니까 rc분의 1이 되고 여기 1이 있어요. 1을 적분하면 t가 되니까 t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q에 q를 집어넣으면 q-c2가 되고 q에 0을 집어넣으면 그냥 마이너스 c2가 되겠죠. 로그는 로그식을 빼주면 진수는 이렇게 이제 나눠주게 되는 거죠. 로그에서는. 그리고 우변은 그대로 되고요. 이렇게 놓고 양변에 이거를 이제 지수 로그 이 기호를 없애주려면 여기 밑에 지수로 익스포넨셜 이렇게 지수를 갖다 지수 처리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여기 2하고 로그 ln은 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좌변은 요 가로 안에 있는 식만 남고 우변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t제곱 요것만 남겠죠. 이렇게 요 식이 요게 남겠죠. 요거가 요거로 되는 거죠. 요 값으로.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리해 주는 겁니다. 양변에 c 곱해주고 c 곱해서 정리해 주면 q에 대해서 요 값에 대해서 정리하면 c 곱하기 가로하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rc분의 t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c2가 이게 qma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qmax. 이 식을 다시 보게 되면 뭐 함수 그래프가 밑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q에 대해서 q 값이 시간이 0일 때는 0에서부터 시작하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커집니다. 축전기의 전하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축적이 되니까 그때 그 함수의 모양이 이렇다는 얘기인데 여기 t에 0을 넣어보세요. 처음에 t에 0을 넣으면 이 값이 그냥 1이 되겠죠. 이 지수값이 1이 됩니다. 그러면 1에서 1 빼면 0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t에 무한대를 한번 집어넣을 수 있겠죠. 많은 시간이 지나면 무한대 넣으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승이니까 그냥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건 요 C2만 남게 되겠죠. 이게 이제 최종적인 전하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걸 그냥 Qmax라고 한 거예요. 최종적인 전하량. 그래서 max라는 말보다는 그냥 최종값 이렇게 놨고
이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최종 C2가 될 때까지 전하량은 증가하다가 여기 이제 점근선이 되겠죠. 점근선. 그죠? 무한대가 될 때까지 계속 C에 근접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식을 이제 요거 가지고 전류를 구할 수 있어요. 전류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를 T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T로 미분해 줍니다. 그러면 상수는 미분하면 그냥 없어지니까 요 항은 이렇게 요 항은 없어지고 뒤에 있는 여기 이제 앞에 있는 항만 없어지는 거죠. 뒤에 있는 요거 이제 미분해 주면 되겠죠. 근데 지수함수는 미분해도 똑같은 형태죠. 그 형태가 그대로 들어있게 되고 요 안에 지수에 있는 RC분의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와서 여기 C는 약분되고 요 R하고 C는 요 앞에 있는 C하고 뒤에 있는 C가 약분이 돼서 그냥 R분의 2만 남겠죠. R분의 입실론만 이렇게. 그럼 요거는 요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얘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 값에서부터 처음 값이 R분의 2가 되고 요 값에서부터 지수적으로 감소해서 나중에는 제로로 되겠죠. 0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 식은 요 그래프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처음 값, 처음 전류, 여기서는 i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r분의 2였죠. r분의 입실론, 요 값이죠. 이 값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면 0으로 되겠죠. 바람 풍선에 공기를 집어넣는데 처음 비웠으니까 잘 들어가지만 점점 차오르며 압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안 들어가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수학적인 함수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형태로. 자,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공부한 건 이제 충전의 과정인데, 여기에 이런 값을 또 하나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자 타우가 되는데, 요거를 시간 상수라고 해요. 시간 상수. 앞에 C자는 없어졌네요. 시상수 또는 시간상수. 그래서 R 곱하기 C가 되는데,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앞에 식으로 한번 다시 가보면 충전할 때 이 시간이 RC가 되면 T가 RC가 되면 T에다 RC를 집어넣으면 그냥 이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 지수항이 T가 RC면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예. 그죠? 2분의 1. 즉,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이 2는 자연로그의 자연상수잖아요. 그죠? 이게 약 2.7 정도가 돼요. 2.713, 717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이걸 역수를 하면 약 0.37 정도가 나옵니다. 0.37, 0.363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1에서 이걸 빼주면 1에서 0.37을 빼주면 0.63 정도가 되죠. 0.63. 예. 그래서 최종 전하량의 63% 정도까지 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RC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얘를 1로 만들어주는 때 시간이니까. 그래서 즉 지수함수의 이 지수항을 마이너스 1 또는 1로 만들어주는 그 시간을 시간 상수라고 하고 RC라고 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전류에 대해서 보면 전류는 처음 값에 2분의 1이니까 약 37% 정도로 여기는 정확히는 이제 0.368 정도가 되는데 이 36.8%까지 전류가 감소하는 데 걸리는 그 시간이 그냥 RC예요, 이게. 그죠? 이걸 기호 타우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저항값하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곱하면 그 시간이 나옵니다.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겠죠. 저항이 크면 이게 커지는 거잖아요, 이 값이. 그리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크면 풍선이 큰 거니까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저항이 크면 잘 못 가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크면 지나면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그래서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처음 전류의 2분의 1, 그리고 최종 전하량에서는 63%, 1-2분의 1이죠. 이런 비율까지 충전되거나 이렇게 전류가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게 다 RC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밑에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류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타우는 RC가 이거 차원이 시간의 차원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R은 저항이니까 저항은 I분의 V 되죠. V는 IR에서 I분의 V 저항이 이렇게 되고, 축전기는 C는 V분의 Q죠. C는 V분의 Q가 됩니다. 그래서 V는 좌변, 우변에서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I분의 Q가 되는데, 본래 Q가 IT였잖아요, IT. Q가 IT죠. 그죠? I가 T분의 Q잖아. 이 I 자체가 T분의 Q고, Q는 IT입니다, IT. 그래서, 이 I하고 I가 약분되니까 결국 시간만 남겠죠. 그래서 이 I 곱하기 C 하면 차원 또는 단위 자체가 시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충전하는 과정이었고, 여기 제시되는 건 그 다음은 이제 방전하는 과정이 되는데, 충전할 때는 전원이 있어야 충전이 되겠지. 바람을 넣으려면 펌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펌프를 제거하고 풍선의 입구를 열면 이제 펌프는 없어졌지만 안에 들어있는 바람이 나오겠죠. 그래서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가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회로에서 전원을 그냥 제거하고, 이 전원을 제거하고 여기에 선으로 연결만 하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안에 들어있던 전하가 밖으로 빠져나올 겁니다.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전원이 양극이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전하를 넣어줬지만, 이게 이제 빠져나올 때는 밖으로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그럼 풍선에 있는 바람이 나올 때는 처음에 잘 나오다가, 잘 나오는 이유는 안쪽에 압력이 크니까 잘 나오지만, 점점 빠져나오게 되면 더 이상 풍선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줄어들겠죠. 공기의 양이. 그럼 풍선이 내보내는 압력이 줄어들어서 나오는 공기의 양도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런 원리처럼, 그렇게 이제 어떤 유체 또는 기체에서의 그런 풍선의 원리처럼 축전기도 동일합니다. 어쨌든 식은 여기 전원이 없으니까 얘를 0으로 두면 되는 거예요. 전원의 전압을 0으로 두고 이 식을 그대로 풀어줍니다. 그럼 똑같은 미분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더 쉬워지겠죠. 이 값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초기값과 이 최종값이 달라지죠. 초기값은 전하는 처음에 꽉 차 있는 거죠. 얘는 처음에는, 그렇죠? 들어있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꽉 차 있는 초기 전하량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나오면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 그냥 0이 되겠죠. 나중에는 전하량이. 그리고 전류는 어떻게 써요? 전하가 잘 빠져나오면 초기 전류가 크겠지만 점점 흘러나오는 양이 줄어들 테니까 전류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Q에 대한 함수나 이 안에 들어있는 Q가 변하는 모양이나 I가 변하는 모양은 같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Q가 줄어드는 만큼이 I가 될 테니까. 그죠? Q가 처음엔 많이 나오지만 나중에는 안 나오니까 전류도 잘 흐르다가 나중에 흐르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미분방정식을 푸는 과정은 이 기전력을 0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렇게 아주 훨씬 더 간단해지죠. 식의 모양이. 그래서 기전력, 본래 있던 여기 있던 기전력이 없어졌어요. 여기 있던 여기 이제 0으로 돼서 여기 없어지면 요거만 풀어주면 되고, 한쪽 양변으로 이렇게 나눠서 좌변은 Q에 대한 식으로, 좌변은 여기 이제 Q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우변은 RC분의 T 똑같이 나오죠. 입실론 전원이 0이 됐으니까 본래는 Q-C2였는데 그냥 Q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기 값이 이렇게 어떤 값 전하량이 들어있고, 그리고 초기 값이 시간을 0으로 두고, 나중에는 시간이 어떤 임의의 시간 t가 됐을 때 남은 전하량을 또 Q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축전기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얼마일까? 이 Q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이 식에서. 앞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Q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잘 보면 처음 전하량 QI에서 시간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전류는 얘를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는데 미분해도 어차피 지수함수 미분하는 거니까 똑같은 형태가 그대로 여기 들어있어요. 똑같이, 그렇죠? 여기 그대로 오겠죠? 그리고 이제 미분해서 앞에 있는 지수에 있는 상수들만 앞으로 이제 곱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RC분의 1이 이렇게 나와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바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 값이 처음 전류겠죠? 처음 전류. 그런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 건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는 방향이 바뀌니까 마이너스를 써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전하량이 줄어드는 함수나 전류가 줄어드는 감소하는 함수는 동일한 함수 형태를 가지게 되고 이거 역시 t는 rc가 돼요. t는 rc라는 시간 상수를 갖게 됩니다. t가 rc가 될 때 요게 요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그렇죠? 이게 2의 역수니까 2분의 1이 되면 2분의 1은 약 0.37, 0.368 정도가 됩니다. 0.37. 그래서 처음 전하량의 약 37% 전하량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시간 상수 rc가 되는 거예요. 전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형태는 이 책에는 그래프가 없는데 이 그래프는 앞에서 봤던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이 그래프하고 동일합니다. 전류는 동일하고 전하도 형태는 동일하죠. 전하량, 축전기에 들어있는 전하량도. 그래서 초기에 충전할 때만 이런 모양이고 나중에 나머지 다 전류나 전하량 방전할 때나 충전할 때는 오른쪽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식을 풀어서 이제 예제로 나온 게 이런 예제예요. RC 회로에서 충전하는 과정. 충전이면 전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시간 상수 이렇게 RC 한번 구해본 거고 R이 80만 ohm이잖아요. 8 곱하기 10의 5승. 그리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5마이크로 페럿입니다. 이걸 그대로 곱하면 여기 이제 4가 나오죠. 그냥 4초가 되는 겁니다. 단위가 초가 돼서. 4초가 지나면 앞에 그림처럼 우리가 봤던 그래프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전하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이제 이런 예제는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런 함수들을 실제로 구현을 해보시기 바라고 이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RL 회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RL 회로 해석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